쏠 거 아니에요. 적이 있어. 그러면은 저 적을 내가 죽이려면 한 방 쏴갖고 안 죽으면 10방도 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소개받은 샤론 로즈 마스터 진시연 인사드립니다. 주제는 성공의 8단계를 할 건데 미치도록, 내가 미칠 정도로 그려라. 그런 강의 들으셨죠? 성공의 8단계 다 아시죠? 네, 첫 번째가 꿈과 목표 설정, 두 번째 결의 결단, 세 번째 명단 작성, 네 번째 초청과 만남, 다섯 번째 사업 설명, 여섯 번째 후속 관리, 일곱 번째 상담, 여덟 번째 복제. 꿈과 목표 설정. 여러분들 꿈 꿔보셨어요? 어릴 때 꿈은 뭐였을까요? 대통령. 대통령. 예전에는 참 대통령이 많았어요. 그죠? 대통령, 군인, 경찰. 참 이렇게 어렸을 때 꿈은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은 화가였어요. 화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 근데 그릴 줄을 모르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걸 좀 이렇게 안내를 해줬으면 잘했을 건데 안내를 안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꿈으로 그냥 끝나버렸어. 근데 제가 이제 애터미 하면서 꿈과 목표 설정, 우리가 이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옷도 판매사 방향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애터미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되돌아봐지더라고요. 예전에 참 내가 꿈이 어렸을 때는 뭐였나? 그리고 또 커가면서는 또 뭐였나? 이렇게 꿈을 해봤는데 어렸을 때 꿈은 화가였고 또 커가면서는 꿈이 없었어요. 그냥 잊고 살았어요. 잊고 살고 이제 애터미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너무 부자들은 보면은 꿈을 꾸는데 부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질서 있고 체계 있는, 그리고 항상 자기들의 그 꿈을 향해서 목표를 가지고 살더라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고 살고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열심히 잘 살면 되겠지. 제가 재가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 재가정 하니까 재가정 해서 적금 넣고 보험 넣고 노후 준비해서 살면은 잘 살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잘 살겠지. 이런 꿈만 꿨지 체계적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꿈을 안 꿔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꿈을 꿨던 목표를 목숨을 걸고 가야만이 이룰 수가 있어. 우리 애터미에서는. 그리고 꿈과 목표는 정확히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애터미에서 내가 돈을 벌려고 왔잖아요. 우리 이렇게 성공대학도 배우고 아침 조회도 참석하고 미팅도 하고 하잖아요.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나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고 그걸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적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한다. 기한을 정해요. 어떻게 할 것인가. 1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애터미를 시작했으면은 1년에 판매사를 간다든지 팀장을 간다든지 국장을 간다든지 이런 직급을 가는 그런 기한을 정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애터미 와서 돈을 벌러 왔어. 그러면은 내가 상상하는 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한다. 목표를 세우고, 그쵸? 그럼 목표를 어떻게 세워? 내가 배웠으니까, 그죠? 현장에 가서 뛰고 많이 배웠잖아요? 배웠으니까, 3개월, 1년, 3년, 이렇게 5년, 10년 후에 나는 임페리얼 가겠다. 이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의 결단. 이거는 옛날에 익숙한 나의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안 해봤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모든 습관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다스리면서 새로운 애터미에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주도적으로. 세 번째, 백가지불.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산다고 말은 해요. 그쵸? 저도 항상 그래요.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 난 긍정적으로 생각해. 하지만 그렇게 못하고 있어. 이제 우리가 안 하던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못하게 하죠.
그죠? 다단계. 네트워크 왜 하냐고, 못하게 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도적으로.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자식이 이런 네트워크에, 다단계에 잘못 빠질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쵸? 걱정이 돼서 못하게 하고 말리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 얘기를 하고 이해가 가도록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상대방도 그렇게 하게끔 이제 우리가 설득을 해야죠. 그죠? 항상 마음은 긍정적으로 해라. 그리고 주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주도당하지 말고 주변에서 너 그거 왜 하니? 너 응? 그거 하면 뭐 집 말아먹어. 뭐 어떻게 해? 잘못된 사람 많더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 네트워크라는 게, 다단계라는 게 예전에 너무 피해가 많았었어요. 사람들이. 그죠? 전기 담요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하물며 뭐 화석, 제주도에 그런 것도 어떻게 해가지고 저 그거 봤어요. 그런 걸로 어떻게 뭘 만들어서 그런 것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예전에는 피라미드 안 좋았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진짜 안 좋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죠? 시대가 많이 바뀌고 정말 우리 애터미는 정말 좋은 회사, 착한 회사라는 게 전 세계에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도를 당하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도 당하지 말고 그리고 대가지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돈이 없어. 그럼 몸으로 뛰는 거고, 또 내가 돈이 있어. 그럼 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애텀이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돈이 너무 없으면 못해요. 솔직히. 왜? 물건이 있어야 우리가 총알이 있어야 갖고 나가잖아, 전쟁터에. 그래서 쏠 거 아니에요. 적이 있어. 그러면은 저 적을 내가 죽이려면 한 방 쏴갖고 안 쏘면 10발 쏠 거 아니에요. 적이 있어. 그러면은 저 적을 내가 죽이려면 한 방 쏴갖고 안 쏘면 10방도 쏠 거 아니에요. 적이 있어. 그러면은 저 적을 내가 죽이려면 한 방 쏴갖고 안 쏘면 10방도 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려면 어떻게 해?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은 돈이 없어. 그럼 내가 힘으로 해야지. 그럼 예를 들어 그 적을 넘어뜨리려면 어떻게 해? 무한한 힘이 들어가겠죠. 총알이 없으니까. 그러면 몸으로 내가 뛰어야 되고. 정말 대가 지불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애터미는. 내가 어떻게 대가 지불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빨리 성공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는 총알이 너무 없었어요. 총알이 너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몸으로 뛰는 거죠. 몸으로 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총알과 몸이 함께 뛰어주면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정상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능력이 계신 분들은 몸과 총알과 함께 뛰면은 금방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저도 제가 간절히 느꼈거든요, 그거를. 타이밍. 타이밍이 정말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들 나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조금 이렇게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뛰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내가,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좀 더딘 것 같지만, 난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내가 뛰고 있어. 그죠? 그런 사람은 타이밍을 잡아요.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다녀, 항상.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조금 이게 늦기는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내가 어느 쯤에는 뭘 해야지, 이걸 항상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고 갖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타이밍이 와. 그리고 내가 항상 이 도전할 마음을 마음속에 먹고 있기 때문에 무슨 기회가 오거나 타이밍이 있을 때는 하다못해 그 직급을 유지를 못하더라도 그 밑에 거라도 하는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타이밍은 진짜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려면 어떻게 대가 지불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 타이밍이 온다고 해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총알을 준비를 하든 내 몸을 튼튼히 하든, 그렇죠? 준비를 해요.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대가 지불은 분명히 해야 된다. 못해요. 이렇게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되는데, 성공이 힘들어요. 왜? 아무 대가 지불도 하지 않고 뭐를 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물며 포장마차를 해도 차려야 되고, 또 내가 그러기 위해서 또 막 이것저것 준비해야 되고, 그런 대가 지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애터미에서 이 큰 빅 비즈니스를 하면서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한다? 그거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대가 지불은 분명히 해라. 그리고 세 번째, 명단 작성. 우리 초보 사업자들 오시면은 스폰서가 항상 옆에서 같이 함께 명단 작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 회원가입 하는 것도 알려주면서 회원가입도 스폰서랑 함께. 왜 그러냐면은 혼자 하다 보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스폰서와 함께 명단 작성을 한다. 그 사람 뒤에는 250명의 사람이 있대요. 조지라드 법칙에 보면은 한 명 뒤에는 250명의 사람이 있대요. 근데 그게 저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쉽게 예를 들으니까 우리가 애식장애를 가면 청첩장을 보내다 보면 250명 되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 뒤에 하나 뒤에 또 250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굉장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은 항상 스폰서와 함께 명단 작성을 하고, 명단 작성할 때는 그 지역, 나이, 직업, 그리고 적어가면서 명단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은 무조건 적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무조건 적는다. 내 주위의 사람은 무조건 적는다. 핸드폰에 있는 사람 무조건 적는다. 거기에서 이제 무조건 적으면서 스폰서와 함께 하나하나 이제 작성을 해 나가는 거죠. 명단 작성을 항상 스폰서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아는 사람을 다 적되 또 거절받는 숫자보다 많이 적는 거죠. 회원가입을 우리가 하다 보면 안 해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안 해주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도 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하나 다 그 사람이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세탁소를 갔어. 근데 세탁소 아줌마를 이름을 몰라. 그러면 이제 세탁소 아줌마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또 뭐 정육점을 갔어. 그러면 그 정육점 사모님 이름을 몰라. 그러면은 정육점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명단 작성을 스폰서와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계보도가 쭉쭉쭉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뎁스로 무조건 쭉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뎁스로 내려가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 섬이 생겨버려, 섬이. 그분이 소개를 했어도 그 회원 가입하실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있는데 회원 가입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펼쳐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좌우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회원 가입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서 쭉쭉 내려가는데 이 사람을 소개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여기 달고 싶어 해. 달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포인트 개념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돈이 되는 개념을 알려줘야 되겠죠. 알려주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하겠다면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겠다면 이쪽으로 해야 돼. 그냥 내 임의대로 다뤄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임의대로 다뤄주고 또 내가 아는 사람이라 해서 이 사람이 소개했다 해서 여기다 다뤄주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물건을 안 쓰고 안 할 때는 이 사람 혼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물어보고 달아라. 그래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안 물어보고 여기다 달아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없어질 때 이 사람이 분명히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왜 스폰서도 없냐? 응? 나는 왜 여기 혼자 있고 돈도 안 들어와? 돈 안 들어온다는 소리 많이 하는 사람 봤지요? 그죠? 나는 돈이 안 들어와. 우리가 이제 다니면서 회원가입 시켜놓고 물어보잖아요. 회원가입 한지 오래됐대. 그래요? 그럼 물건도 많이 쓰셨겠네요?
그래서 수당을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래서 명단 작성하되 회원가입하되 항상 스폰서랑 함께 해라. 초청과 만남. 우리가 초청이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올 때까지 해야죠. 제품을 써본 사람들이 잘 되더라고요. 보면 우리 제품을 써보지도 않고 애터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세미나에 초청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품을 써본 사람을 세미나에 초청을 하고 또 날짜, 시간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상대방한테 내가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15일에 우리 뭐 석세스 세미나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가보자 했을 때 먼저 내가 제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나 못 가. 그러면은 그 다음 주 그럼 뭐 말일날 우리 목요일날 원데이가 있는데 그럼 그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시간을 맞출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회장님 그러시잖아요. 파도가 와서 철썩철썩 치듯이 계속 가서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0번 얘기하는 거는 한 번 얘기하는 거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청할 때는 정말 세미나에 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아까도 우리 병아리 좀 그런 이제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제품을 쓰든 안 쓰든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데 제품을 하나 제가 권해서 써보고 또 회원가입을 또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저도 가고 우리 팀장님도 가시고 계속 가다 보니까 그분이 병아리즘에 들어왔어. 그래서 병아리즘에 또 계속 들어와서 안 빠지다 보고 우리가 또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성공대학에 들어왔어.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가가지고 몇 번 해서 안 된다고 그만두고 또 딴 사람 잡고 해서 안 된다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시간 낭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그 경험치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괜찮다. 정말 인간성도 괜찮고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그분을 계속 다니면서 케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애터미에 접할 수 있도록 그죠? 그래서 그분을 세미나에 안내하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에 올 때까지 계속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할 때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 안 하던 걸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 막 아기를 업고 우리 둘째 딸 100일 된 애를 업고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잠도 못 자고 막 너무 힘들어. 근데 1년, 2년, 3년, 10년을 하니까 놀이가 돼버린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몸에 다 배었잖아. 그러니까 힘들지가 않아. 그냥 가게 가서 문 열고, 뭐 청소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손님 맞이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돼버리니까 놀이가 되고 즐거운 거야. 그래서 즐기면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가게 보면서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죠? 처음에는 안 했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지만 이게 자꾸 회장님 말씀처럼 파도 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센터도 왔다 갔다 뭐 세미나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몸에 젖어들고 내가 움직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이게 우리가 프로가 된다 그러죠? 그죠?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에 초청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온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말고 그냥 즐기면서 가자 하면서 초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 상대방에 맞게 해야 돼요. 물건도 안 써본 사람한테 사업 설명하면 그거 들릴까요? 안 들리죠. 우리 제품을 써본 사람한테 세미나에 이렇게 안내하고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알아들었을 때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게 우리가 이제 또 소비자들 찾아가다 보면 좀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써본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업 설명하기가 좋죠. 그죠? 제품을 써본 사람은 그 다음에 부업자
사업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안 써본 사람은 제품에 대한 사업 설명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계속 이제 회원가입도 했다가 썼다 안 썼다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 제대로 비전을 줘서 세미나에 또 안내하는 그런 사업 설명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에 맞게끔 또 우리가 고객을 찾아갔는데 고객이 너무 바빠. 너무 바쁜데 그분들을 붙들고 사업 설명한다고 애터미들 알려주려고 막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쁘면 잠깐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하고 잠깐 팜플렛만 놓고 오는 정도, 아니면 제품 한 가지만 한 5분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고 놓고 오는 정도. 그리고 또 조금 또 이렇게 분위기를 봐서 조금 시간이 있다 하신 분들은 한 10분, 20분 정도의 사업 설명을 하시고, 또 이제 나와 코드가 맞는 분들 있잖아요. 대화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30분 이상씩 우리 회사 제품 마케팅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품 설명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품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면 그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겠죠. 우리 오메가3 아까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저도 어제 그거를 카톡으로 다 날렸어요. 고객들한테. 그랬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몇 미리가 뭐 어쨌다는 거요? 막 이렇게 전화가 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미리수를 알려주면서 그 효능에 대해서 알려주고 타사 제품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도 우리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성분이 진짜 많이 들었다. 애터미가 이런 회사다라는 거를 또 잠깐 전화로 또 이렇게, 그것도 사업 설명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그 상대방에 맞게 하세요. 그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속 관리. 나 세미나를 갔다 왔어. 근데 그분들하고 세미나를 갔다 오고 이제 사업 설명도 하고 다 했어. 근데 이제 끝났다고 그냥 보내면 될까요? 안 돼요. 그분들한테는 뭔가를 하나 주세요.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왜? 그분이 어렵게 초대를 해서 이제 사업 설명도 듣고 다 했는데 빈손으로 그냥 보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금방 잊어버려. 그런데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핸드크림이라도 하나 이렇게 줘서 보내고, 그 다음에 만날 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전화를 해서 핸드크림 써봤어? 써보니까 어때? 이렇게 물어보고, 그죠? 그럼 만날 거리가 되는데, 그냥 보내놓으면은, 더군다나 처음 하신 분들은 진짜 전화 못해요. 그쵸? 처음 애터미를 접하신 신규 사업자들은 이렇게 미팅하고 다 해놓고도, 사업 설명까지 다 해놓고도 보내고 나면 정말 전화 못해요. 자신이 못해. 자신감이 없어. 왜? 아직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제품을 하나 보내놓으면 어떻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 아유, 자신 있게는 못해도 핸드크림 어제 써보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어땠어요? 써보니까 어떠세요? 이러면서 다시 만날 거리를 만든다는 것도 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제품을 만족하고 있나? 아니면 세미나에 만족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은 이제 처음 초대했을 때 마음으로 계속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후속 관리는 정말 필요해요. 제품 써보신 분들, 세미나 오신 분들, 이런 후속 관리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여기서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업자가 나오고 소비자가 나오고 사업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 초청과 만남, 이제 그거랑 비슷한데, 초청도 그렇게 해서 하지만 후속 관리도 내가 진짜 그분을 계속 후속 관리 하지 않으면, 예전에 그렇잖아. 예전에는 우리가 방판 네트워크 이렇게 이제 대세가 안 됐을 때, 방판했을 때는 나의 영원한 단골이 있었어요. 단골이. 지금은 단골이 없어요. 누가 뺏어가도 뺏어가. 그리고 어디에 가도 그분이 더 잘 얘기해주고 더 설득력 있게 얘기하면 그분한테 가요. 지금은. 그래서 후속 관리를 정말 잘해야 돼요. 지금 회원가입 하신 분들 미동인 매출해서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이 얘거든요. 그분들이 왜 가겠어요? 후속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후속 관리를 하려니까 소비자가 또 많으면 후속 관리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많은 회원가입 많이 시키고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자도 나오고 부업자도 나오고 자동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회원가입 많이 시키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하게끔 안 가르쳐 주면은 내가 바빠. 내가 미처 못해. 그래서 놓쳐. 그래서 저도 항상 그게 제가 깨닫는 게 그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회원가입 시켜서 물건을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거기서도 추려지는 거예요. 많이 쓰는 사람들, 잘 쓰는 사람들한테 더 자주 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좀 안 쓰는 사람들은 또 무관심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후속 관리가 잘 안 돼.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쵸? 골고루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을 회원가입 시켰을 때, 그분들을 정말 본인이 다 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우리가 항상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분 한 사람을 붙들고 그분이 회원가입하고 제품 쓰게끔 한 사람을 붙들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회원가입 됐다고 그래서 내가 시켜주고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후속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주 쓰고 많이 쓰는 분한테 자주 가게 되지 안 쓰는 사람한테는 자주 안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후속 관리하면 그분들도 많이 쓰실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다른 라인한테 뺏기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후속 관리는 이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마음으로 해야 돼. 내가 그분을 하나 회원가입 시킬 때 얼마나 공을 들였어요. 그죠? 차 다니면서 진짜 회원가입 시켜서 공을 많이 들였어. 근데 회원가입 딱 시켜놓고 딱 안 가. 그분이 쓰겠지 하고 안 가. 그리고 그분이 전화 오겠지 하고 안 가. 그러면은 그분은 나중에는 없어진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회원가입을 시켜놓고 이제 신뢰가 됐다고 생각을 한 거야. 왜? 회원가입 시킬 때까지 많이 갔잖아요. 많이 가고 회원가입 시켰는데 그분이 나하고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 시켜놓고 안 가. 그리고 이제 자주 쓰는 분한테 가다 보니까 이 사람 뒷전으로 물러나게 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전화 더 못해. 조금 이제 애텀에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걸 잘 본인이 캐치해서 하시지만 처음 하신 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 하신 분들은. 그래서 후속 관리 진짜 내가 처음에 그렇게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신뢰 쌓고 회원가입 시킬 때까지 했던 그런 마음으로 후속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우리가 이제 구멍 메우기라고 해요. 그래서 상담은 스폰서하고 한다. 일이 이제 아무래도 처음 일을 하다 보면은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 다 알아. 세미나 몇 번 듣고 뭐 아침 출근 몇 번 해보고 다 알아.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 말고 항상 모르는 거 있으면 스폰서와 상담한다. 상담하면 성공이 빠르다. 근데 상담 잘 못하죠. 제가 상담 안 해서 판매사를 2번 갔잖아요. 그때 제가 스폰서와 상담을 했으면 한 번에 끝냈겠죠. 근데 저는 그때 이렇게 혼자 앉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항상 메모를 우리 하잖아요. 적자생존이라고. 지금은 적자생존 말을 잘 안 쓰죠. 저 할 때는 적자생존. 항상 그걸 했어요. 적자생존. 판매사를 이제 배웠잖아요.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이렇게 해서 간다. 그래서 이제 배워서, 그렇게 해서 가면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이제 혼자. 그래 놓고, 잘했다고, 내 딴에는. 나 혼자 했어. 하고 잘했다고 이제 와서 자랑을 했어요. 이제 우리 한 총장님한테 자랑을 했어요. 나 어제 판매사 갔다? 이래서. 그랬더니, 예?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잘못 갔어요. 그런데, 등골에서 땀이 쪼르르 흐르더라고. 너무 막 속이 상한 거야. 왜 잘못 갔지? 그래서 이제 알려주니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때 제가 상담을 했다며 그런 실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이제 제가 워낙 긍정적이라, 이 돈 주고 배웠다. 내 생각을 한 거죠. 이 돈 주고 배웠다. 대신에
내 파트너는 이런 실수를 절대 하지 않겠다. 내가 가르쳐 주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스폰서하고 상담을 해라. 그쵸? 스폰서는 아무리 못나 보여도, 그쵸?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를 하나 알아도 더 알아요. 모를 것 같아도. 그래서 항상 스폰서한테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그렇다고 해서 스폰서가 상담해준다 해서 또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다가 또 잘못돼도, 뭐 누구도 그랬다더라. 응? 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나도 그랬어. 나도 그때.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나 그때 스폰서가 상담 안 해서 이렇게 누워 갔어. 나도 그랬어. 누구도 그랬다더라. 그리고, 회장님도 그랬다더라. 이렇게 그 사람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내가 일이 잘 안 되거나 모르는 거 있고 그랬을 때는 항상 스폰서와 함께 상담을 한다. 형제라인하고 상담하면 안 돼요. 형제라인하고는 잘 지내고 함께 잘 지내고 그리고 스폰서는 스폰서한테 상담은 항상 스폰서한테 하고 그건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복제 시스템을 복제하는 거예요. 시스템 복제, 행동 복제, 소비 복제. 우리가 이렇게 시스템에 항상 파트너와 항상 같이 다녀야죠. 그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스폰서가 이제 줌으로 강의를 하니까 우리가 이제 스폰서님을 안 따라다니잖아요. 예전에는 스폰서님 가는 곳은 다 갔어요. 스폰서님이 어디 강의 간다. 그럼 우리도 같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오프라인이 열리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4월 달부터 내년 2023년 4월 달부터 이제 오프라인으로 석세스도 이제 1박 2일도 하고 하면은 이제 우리 스폰서님이 어디 센터에 강의 가신다 그러면 이제 파트너도 따라가야 돼. 항상 같이. 실과, 바늘과 실.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같이 해야 돼. 애터미는. 스폰서 파트너가 떨어질 수가 없어. 싫든 좋든 함께 해야 돼. 그쵸? 네. 그러면 엄마잖아. 예를 들어서 남자면 아빠고 여자면은 엄마고. 그쵸? 엄마가 어떻게 떠나? 못 떠나지. 자식이 엄마를 못 떠나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분가시켜야죠. 자기가 떨어져 나와야지. 그럼 어떻게? 그거는 직급 가면 떨어져 나올 수 있어. 어느 정도? 본부장님 되면은 이제 시집 보내야 돼. 장가 보내고. 시집 장가를 보내야 돼. 그래서 정말 시스템 복제하고 행동 복제, 움직이는 거 항상 스폰서와 함께 움직이고 이제 그 초보 사업자님들은 항상 직 스폰서와 함께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실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야 실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스폰서와 함께 움직이시고 또 소비 복제, 소비 복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이렇게 오신 분들은 제품 사용하는 법도 모르잖아요. 그걸 항상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마사지도 해줘보고, 써보라고 해줘보고, 이렇게 제품 안내도 해주고 하면서 항상 함께 복제, 모든 거를 복제하는 거예요. 1단계로 다시 안내를 하는 거죠. 그분을 다시 꿈과 목표 설정, 결의 결단, 명단 작성, 소송과 만남, 사업 설명, 후속 관리, 상담을 할 수 있게끔 1단계로 안내해서 복제를 나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복제를 시키면 됩니다. 진짜 제일 중요한 게 복제인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 같은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나보다 나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면 좋겠죠. 네. 그죠? 근데 나 같은 사람 나와도 좋아요. 왜? 꾸준하게 하잖아. 그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의 사업자로 나는 생각해요. 그죠?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꾸준히 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나 같은 사람이 안 나와도, 그죠? 또 스폰서님들이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스폰서님들이 또 나보다 더 잘 알려주실 수 있고, 더 잘 설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오면 물론 좋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그게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운도 따라줘야 된다고 하잖아요. 운 7, 기 3. 그렇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준비를 하고 있어서 사업자가 안 나오나 봐.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우리 그 슬림바디 나오기 전에 병에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병을 제가 거의 100개를 씻어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모아놨어요. 어떤 마음으로 모았냐? 그 병을 씻을 때 내 밑에 사업자들이 나오면, 파트너들이 나오면 내가 거기다 여름에는 냉커피를 맛있게 타가지고 한 병씩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호박식기 잘하잖아요. 그걸 해서 한 병씩 우리 파트너들 나오면 나눠줘야지. 좀 마음의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관 중에? 보관 중에. 그래서 내가 우리 센터 양념통도 갖다 놨잖아요. 다시 바꿔놨잖아요. 깨끗한 걸로. 그래서 정말 본인이 항상 그런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젠가 기회가 온다, 안 온다? 와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애터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공의 8단계를 어제 이제 뭐를 할까 생각을 하고 노트를 봤더니 제가 노트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걸 다 뒤져보니까 지진이 나.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줄까, 저 얘기를 해줄까 했는데 남의 얘기는 내 게 아니잖아요. 내 것만이 내 거. 그리고 내 것만이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남의 거는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외워야 돼. 그래서 어제 제가 다시 내가 성공의 8단계를 한 지가 오래됐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번에? 그런데 그래도 내가 했던 거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성공의 8단계를 선택을 했거든요. 어땠어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공은 생각하는 자보다 뛰는 자가 빠르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만 하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몸으로 뛰어야지 성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그 박정수 단장님이 저번에 우리 거기 익산 가셨을 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현장에 답이 있다고. 뛰어야 답이 나온다고. 그죠? 그 말씀이 정말 진짜 뛰어야 돼요. 뛰지 않으면은 안 돼. 다들 경험하시죠? 네. 동감하시죠? 네. 예. 제가 이제 어디서 제가 이걸 봤어요. 암보다 무서운 건 포기다. 암보다 무서운 건 포기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포기. 근데 이 백악관 차관보제를 직한 맹인 강영우 박사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분이 그 14세 때 눈을 잃었대요. 눈을 실명이 된 거야. 그런데 17살 누나가 자기하고 이제 자기 동생하고 셋을 이제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셋을 부양을 하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부양한 지 6개월 만에 누나도 돌아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계속 이제 그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백악관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변호사, 미국에서. 그렇게 잘 키웠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나쁜 일이 있어서 좋은 일이 더 많았대. 나쁜 일이 있어서. 그리고 그러니까 나쁜 일을 많이 겪을수록 좋은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진짜 저는 와, 이분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맹인으로 그런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하셨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하다. 진짜 그런데 우리는 눈도 크고 눈도 크고 그죠? 잘 보고 하는데 못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처럼 어디서나 아무튼 이분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다 정상에 가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임페리에서 만납시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